토지 소유자는 다 조합원 돼요. 이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해도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이 된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근데요,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이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여기 건축물 소유자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으로 생각한다면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얻었겠죠? 아까 조합 설립할 때 동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 수입분을 그랬죠. 도시개발은 택지개발 사업이니까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럼 여기 있는 지가 2살짜리인데 조합원 돼요, 안 돼요? 토지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뭐가 안 돼? 2살짜리에는 임원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임원의 결격사유지 조합원의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권리는 무슨 권리가 있어요? 총회에서 의사결정할 때, 총회에서 의사결정할 때 보유한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가져요? 아니면 평등한 의결권을 가져요? 평등한. 우리가 주식회사 주주총회 때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의사결정권이 크잖아요. 일반 회사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평등한 결의권을 갖는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면적이 비례해서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러면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의무. 그래서 2번에 끝에 보니까 무슨 의무가 있다고요? 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다. 경비를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죠? 근데 조합원은 여기서 이제 다 경비를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아까 다 조합원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조합원한테 경비를 부가 징수할 수 있죠. 그런데 이 FG가 나는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했어. 무늬만 조합원이야. 돈 안 낼래. 그럼 돈 안 내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있는 니1번. 조합원이 돈 안 낸대요. 일부 기업번은 조합원한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는데 니1번 조합원이 돈 안 낸대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는 조합이 직접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당해정에 있는 시장문수구청장한테 강제 징수를 위탁할 수 있겠죠. 징수해 주세요라고 위탁할 수 있어요. 그럼 뒤로 넘기시면 위탁하면 위탁 수수료 지불해야죠. 몇 퍼센트 수수료 지불하라고요? 4%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위탁 수수료 4% 수수료 지불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임원입니다. 조합 임원을 두어야 됩니까? 둘 수 있답니까? 조합 임원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을 대표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임원이라는 것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조합장, 이사, 감사, 임원을 둔다. 그런데요, 이 임원의 선출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합 임원의 선출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이야겠죠?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까 2살짜리 애가 뭐 임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중에서 어디서 임원을 선출하는 거예요? only 총회. 그러니까 조합장, 이사, 감사는 대의원에서 선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총회에서 선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원 선임은 총회 고유결 사항이에요. 총회에서 선출한다. 자, 그 다음에 2번 임원의 직무입니다. 조합장, 이사, 감사 있는데 조합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조합의 짱이죠. 조합 대표하는 사람. 그럼 이사는요? 사무 나눠서 분장하는 사람이고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해야 되는데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경우도 있나요? 자, 그 부분을 체크하셔야죠. 어떨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그때는 누가 조합을 대표하라고요? 감사가. 조합장이 자기도 대리하고 조합도 대리하고 쌍방 대리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해야 된다. 그 지문도 체크하시고 그다음 3번에 조합 임원의 겸직 금지. 임원은 겸직하면 안 되죠. 겸직 금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겸직. 그 조합에 임원도 되고 조합장도 됐는데 이사도 되고 감사도 되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같은 목적 사업을 하는 다른 데 가서 조합장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직을 겸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겸직 금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합 임원의 겸직 금지. 그리고 임원은 결격 사유가 있나요? 이러이런 사람은 임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임원의 결격 사유. 이 결격 사유 4개. 그 4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게 우리 도시개발법의 임원의 결격 사유인데 이것은 나중에 정비법에서도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가 돼요. 그래서 개발법은 이게 4개인데 정비법은 이거에다 하나가 더 추가되거든요. 자, 결격 사유. 정비법에서 재개발, 재건축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는 하나 더 추가돼요.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주택법에서는 이 4개에다가 3개가 추가되거든요. 우리 공법에서는 조합이 3군데가 나오잖아요. 도시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 주택조합. 그런데 이 4개는 항상 어디든 임원 나오면 공통 결격이니까, 자, 여기 있는 도시개발법에 있는 이 임원의 결격 사유는 다른 데서도 항상 공통적으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4개를 먼저 딱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정비법, 주택법에서는 하나, 3개를 더 추가하면 돼요. 자, 어떤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있다. 임원의 결격 사유입니다. 조합원의 결격 사유 그러면 안 되고, 누구는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예, 우리 민법에서 여러분 너무 배우는 그 삼형제 있죠? 이제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그래서 행인 무능력자, 지금 제한능력자라고 하죠. 그 사람은 임원이 되면 안 되죠. 그 다음 또 누구는요?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파산자, 줄여서 파산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누구? 슬기로운 깜방 생활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2년이 지나지 않았다. 슬기로운 깜방 생활하려면 뭐 형이 무슨 형이어야 돼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깜방입니다. 깜방 생활하고 나왔어. 아직 사회 적응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원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누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 반성 중에 있는 사람이죠. 4개 어디든 항상 공통 결격이다. 그러면 이런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임원의 자격은 언제 상실한다고? 다음날 자격은 상실한다. 그렇게 딱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임원에 관련된 사항, 개발법은 조합에 대한 내용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개발법에 개발조합을 정리 잘 해주시면 나중에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임원회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잘 먼저 첫 나온 조합이니까 잘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조합 총회가 있어요. 총회는 뭐 하는데요? 총회는 뭐 하는데요? 의사결정하죠. 우리 주주총회, 뭔 총회 하잖아요. 의사결정한 의결기구고 필수기구잖아요. 그래서 총회 의결사항이 쭉 나왔습니다. 근데 좀 이따 이제 보고 밑에 6번에 대의원이 나와요. 대의원은 조합원 수가 너무 많으면 총회 소집도 어렵고 총회에서 의사결정도 힘들죠. 그래서 총회 가름하는 의사결정을 대신하기 위해서 뭘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대의원. 대의원에는 총회 가름하는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기구가 대의원입니다. 근데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어떨 때 대의원을 둘 수 있어요? 이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몇 인 이상인 조합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가름하는 의사결정을 대신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답니까? 둘 수 있답니까?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근데 나중에 정비법, 우리 정비법에서는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요. 개발법은 대의원회 설치가 임의기구지만 정비법에서는 필수기구입니다.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럼 대의원 수는 몇 명이라는 겁니까? 대의원에 드는 대의원 수는 조합원 총수 100분의 10. 100분의 10이면 여러분 10분의 1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100분의 10이랑 10분의 1은 같은 말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100분의 10, 10분의 1 이상에서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의원에서 총회 가름하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대의원에서 대행하지 못하는 only 총회에서만 의사결정해야 돼. 요거 빼고 요 5개 빼고는 나머지는 다 대의원회가 총회 가름하는 의사결정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5개는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총회 고의결사항. 이게 그렇게 또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어떤 것은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없느냐. 총회, 그래서 총회 고의결사항. 자,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외웠어요? 총회에서, only 총회에서만,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있다. 총회 가름한 의사결정을. 총회 고의결사항은 정한 게임해. 정한 게임해. 정하나 게임해. 총회 고의결사항 뭐라고요? 정한 게임해. 정이 뭡니까? 정관을 변경하는 것. 정관을 변경. 중요하죠? 정관 바꾸는 거. 총회에서만 해야 돼.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조심할 것. 환지 계획입니다. 여기서 또 환지 예정지 그러시면 안 되고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총회 고의결사항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우리 계획을 2개 배우거든요. 실시계획.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총회 고의결사항이다. 맞아요, 틀려요? 실시계획은
아닙니다. 대운에서 시시계획은 대행할 수 있어요. 작성은. 네, 환지계획. 단 경미한 것은 빼고 정한. 그리고 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변경. 원래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거예요.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총회에서 의견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근데 그 개발계획 수립 변경은 총회에서 의결해야지 몇몇 대의원이 의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총회 고의결산. 그리고 여기 있는 조합정 이사 감사 임원의 선임. 아까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그랬잖아요. 총회 고의결산입니다. 그리고 조합의 합병과 해산. 자, 그래서 해산. 합병하고 해산은 중요하잖아요. 총회에서. 근데 해산은 해산인데 어떤 해산은 제외하겠다 그랬어요. 청산금 징수 교부가 완료돼서 이제 파업이 다 끝나서 정식 절차에서 해산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말은 대의원이 해산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외니까. 총회 고의결산에서 제외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딱 기억하시고. 총회 고의결산 정원화 게임에 우리 시험에 31회 때 출제가 됐었죠. 자, 그런 분들 정리를 딱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이게 전부입니다. 네, 전부고요. 비교적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정비법에서는 조합이 상당히 복잡하지만 도시개발조합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죠. 그러나 시험에는 잘 나옵니다. 도시개발조합이 시행자 파트에서는 제일 잘 나오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설립하는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 아까 7명 이상이 정권자고 소유자 인가 받는데 누구한테 받는다고 했어요? 지정권자한테 인가 받는다. 이게 나야지 국장한테 인가 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국장도 지정권자가 될 수는 있죠. 그러나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정권자 이렇게 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때는 변경 인가 받는다. 원래 인가받은 사항 변경할 때 인가 받는 게 마찬가지죠. 그런데 경미한 변경이 신고죠. 두 개. 뭐뭐 있어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과 알리는 방법, 공고 방법의 변경은 신고죠. 그래서 이거는 신고다 그래야지 인가 받는다 하면 안 돼요. 3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개발구역 토지 면적 2분의 1, 해당 토지 소유자와 구역의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이 드는. 항상 중요한 게 앞에만. 중요한 게 우리 개발법은 면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요한 사람 쪽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그래서 앞에가 3분의 2, 뒤에 2분의 1. 중요한 게 앞에만이 바뀌었죠? 자, 보시고. 그 다음 4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어디서 했어요? 실수하면 안 돼요. 조합원이 아니다.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 임원의 결격사유. 자,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우를 둘 수 있다. 아까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우를 둘 수 있다. 50인 이상인 조합은 50인 이상인 조합은 죽어라고 해놨는데 100인이 나왔어. 예? 50 이상이면 100인도 되잖아요. 둘 수 있다 맞잖아요. 100인이면 좋은 띄우를 둘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답이에요? 5번이 답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고.